왕장만두. 일본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다면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오쇼 푸드 서비스는 일본의 꽤나 유명한 만두 가게 체인 그룹입니다. 저도 일본에서 일할 때 퇴근길에 종종 들리곤 했었는데요. 만두 가게라고 하면 볼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회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총 자산이 675억 엔에 달하는 큰 기업입니다. 심지어 대만 등 해외에 진출할 정도로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인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이 회사 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 12월 19일 왕장푸드 서비스의 사장이었던 오이가시 타카유키는 늘 그래왔듯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평소 검소했던 그는 운전수 없이 늘 직접 운전했다고 하는데요. 5시 30분경 자택에서 출발해 5시 45분경 회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타카유키 씨는 주변에 매복하고 있던 수상한 남성에게 총격을 받습니다. 발사한 총탄은 4발, 이 4발은 모두 급소에 명중합니다. 아침이라고는 해도 겨울이었기에 아직 날이 어두웠고 1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비로소 회사 직원에게 발견되었는데요. 그는 손에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고 왼쪽 복부에 2개의 총알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자인 토미오카 씨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동공은 풀려 있었고 몸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대 기업의 사장이었던 오히가시 타카유키는 사망합니다. 우선적으로 경찰이 주목했던 것은 총기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25구경의 소형 권총. 일본은 총기 소지가 불법이고 총기를 소지한 집단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야쿠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야쿠자가 사용하는 총기는 살상력이 뛰어난 38구경이며 25구경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은 야쿠자가 범인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사건 현장 부근에서는 4개의 탄피가 발견되었고 주변 건물이나 차에는 탄흔이 없었습니다. 즉, 4발 모두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타카유키 씨를 노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타카유키 씨의 차 내에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있었는데요. 범인은 이 돈에는 손도 대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범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모습은 찍혔지만 장갑과 헬멧을 끼고 있었기에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 장갑과 헬멧을 끼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전혀 수상해 보이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사건 현장은 카메라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총을 발사한 순간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물증이나 목격 증언이 부족한 가운데 사건의 다음 해인 2014년 4월 현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에서 방치된 소형 오토바이가 발견됩니다. 경찰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면밀히 조사하자 초연 반응이 확인됩니다. 초연 반응이란 범죄 감식 방법 중 하나로 총을 쏠 때의 폭발로 발생된 이산화질소를 다이페닐아민으로 검출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이산화질소가 검출된다면 주변에서 총을 발사한 적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오토바이 옆에는 사건 발생 2개월 정도 전에 도난 신고가 들어온 스쿠터가 있었으며 번호판이 교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범인이 예비용으로 남겨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2일 한 증거물의 발견으로 수사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사건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담배꽁초의 DNA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는 한 야쿠자 집단의 소속인 것으로 판명됩니다. 그 야쿠자는 바로 쿠도카이. 이 쿠도카이는 후쿠오카와 키타큐슈에 거점을 둔 야쿠자 조직으로 민간인에게 총격을 일삼아 일본 야쿠자 중 유일하게 특정 위험 지정 폭력단으로 지정된 조직입니다. 이들은 한국 내에서도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휴대하고 피를로포를 거래하다 적발되는 등 굉장히 위험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물증이나 목격 증언이 너무도 부족했던 탓에 수사는 난항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킬러를 고용했다는 견해도 나왔지만 야쿠자들의 의견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문신 온라인에 따르면 유명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의 간부도 이 외국인 킬러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이 간부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해서 살해하는 것은 무서워서 할 수가 없다. 돈으로 고용한 사람은 결국 돈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체포됐을 경우 모든 것을 실토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범인이 쿠도카이의 조직원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된 상황인데 어째서 수사를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토에 거주하는 한 야쿠자 간부에 따르면 교토의 경찰이 실수를 한 탓에 수사가 정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교토 경찰 수사 1과의 한 경찰이 증거를 분실하여 좌천되었고 합동 수사를 펼치던 후쿠오카의 경찰은 이런 글러먹은 교토 경찰과는 같이 수사할 수 없다 며 연락이 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증거는 나중에 찾았지만 경찰 내부의 알력 싸움 탓에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건 진행에 있어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사건위원회는 93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왕장푸드는 1990년대부터 약 10년간 큐슈 출신의 A라는 사람과 총 260억 원의 불투명한 거래가 있었고 이 중에 170억이 미회수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둘러싼 보고서는 오로지 사장이었던 타카유키 씨와 총무부만이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다만 이 보고서는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2000년경 골프장 개발 등 만두체인 이외의 투자가 전부 실패해 경영이 크게 악화된 적이 있었지만 2002년에 취임한 타카유키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을 전부 철수하고 1년 만에 기업을 흑자로 전환시켰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황상 전대 사장이 벌인 사업 실패가 야쿠자와의 어떠한 거래를 성립시켰고 시간이 흘러 이 보고서의 공표 여부 때문에 원한을 쌓아 살해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피해자인 오오이가시 타카유키는 근면 성실함과 타의 모범이 되는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기업의 사장임에도 늘 검소했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직접 빗자루를 들고 본사 앞이며 화장실까지 청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직영점의 점장이나 프랜차이즈 업소 사장의 이름 등을 전부 외우고 있었으며 자기 회사 사원의 배우자 생일까지도 챙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존경받던 사장이 총격을 받아 살해당한 미제 사건임에도 한국에는 좀채 정보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사건사고 유튜버 중 처음으로 이 사건을 다룰 수 있었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마지막으로 범인의 검거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